고통은 언제까지일지 wanna know. 시간이 가면 달라질 대표까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맡고 있었다는 코마 트레이드. 성남시를 둘러싼 조폭 연루설의 화살은 코마 트레이드와 수차례 업무 협약을 맺어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코마 트레이드의 이 대표가 주먹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일까? 이 대표를 포함해 검거된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은 총 61명, 피고들의 변호사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엔 낯익은 이름의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을 앞쪽에 배치를 해두고 이제 후반부에는 권력, 그러니까 정치인, 우리가 자주 봐왔던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이 사진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의 그 연결고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앞에 살인 사건에 비해서는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권력과 조폭이라는 제목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의 폐해, 또 조폭의 민낯, 뭐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의미 있는 장면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또 앞서 보도했던 파타야 살인 사건의 후속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 이거를 배우를 봐주는 일종의 정치 권력이 있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는 너무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너무나 그 인과관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끝날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있던 차에 이게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뭔가 잡혔나 보다. 그다음에 거기에 권력이라는 문제가 나서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배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면서 이제 끝에까지 갈 때는 막 분노도 나오고 막 되게 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허탈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30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였어야 됐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 그거는 뭐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폭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이제 적색 수배령까지 인터폴에 내려진 사람인데 생활을 외국에서 아주 뭐 윤택하고 멀쩡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가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동안 피신할 수 있었고 억울한 피해가 왜 이렇게 확실히 응징되지 않았는가를 따져보니까 뒤에 권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와 유착 관계가 있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조폭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도지사가 줘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유착이 될 텐데, 이재명 도지사가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프로그램을 봐도. 근데 이제 준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해서 그 이제 의혹을 이어가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몇 확인해도 대체적으로 중립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조폭과의 연루설. 이것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제시한 근거들이 과연 적절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짚어보죠. 그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마 트레이드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보도, 방송 내용.
팩트 체크를 좀 해볼까요? 2016년에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성남시가 주는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 코마트레이드가 이제 2015년 8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업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업력이 3년이 채 되지 않은 회사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착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이 지사 측은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는 2015년에 설립이 된 게 맞지만 이 대표인 이모 대표가 이미 2012년부터 이제 상호도 유사한 코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마라는 회사의 업력과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업력을 합해보면 3년 이상이 된다. 그래서 자격 기준에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유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인 등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코마는 이모 대표가 2012년에 설립한 회사가 맞고요. 코마트레이드는 2015년에 설립한 회사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모 대표가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했던 2016년에 코마의 대표는 이모 대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상을 줄 때 사실은 이 형식적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사람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인정을 하려면 예를 들면 코마하고 코마트레이드가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다라는 걸 입증을 했어야 되고 자격 조건 미달하는 기업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코마트레이드가 2016년에 굉장히 눈에 띄는 회사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 3월에 중국 샤오미의 이제 국내 총판 계약을 코마트레이드가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도유망한 IT, 전자업체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제 회계감사기관에서 이제 의견 거절을 냈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던 회사였던 것이고 수상이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의혹들을 해소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남시에서 이제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어떤 기준으로 장려상이라는 상을 줬는지를 공개를 하는 것일 텐데 성남시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 쪽에서는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사실상 지난해 말에 이제 거의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도산 신청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영업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각종 의혹들을 더 키우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가 어떻게 심사했는지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궁한 해명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상하네.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거는 그 알이 승리네. 그 알 승. 오늘 심판으로. 두 번째. 최욱이 SBS가 이긴 게 하나 남았다고 되게 좋아하네요. 좋아 죽네요, 아주. 글쎄요, 왜 그래? 예? 영업 기밀을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궁색한 변명 맞습니다. 근데 우수 중소기업인상 준 것은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그 의원들이 포함된 당시 심사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수차례 밝힌 부분입니다. 상을 준 심사위원회는 지적을 안 하고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관여 안 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어를 생략해서 시청자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유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두 번째 근거 내용, 핵심 쟁점 내용. 이건 여기서 새로 나온 게 맞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재명 지사가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을 때 2명의 변호를 맡았다. 판결문 내용에 변호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 들어가 있다. 이건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알지 못했던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취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날이 이제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소된 피고인이 47명이었고 그래서 법정 전체가 이 피고인들로 가득 차서 이제 누가 누군지
미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재판 중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의뢰인, 그러니까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인 이모 대표에게는 뭐 관심을 가질 이유조차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이 수천 건인데 어떻게 다 일일이 그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모 대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더기로 검거됐을 조직원들 가운데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있었고, 네, 이재명 지사는 다른 두 명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 대표를 논의시켜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이 얘네가 조폭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거였잖아요. 재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좀 답변하신 게 옹색하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쟁점으로 이제 조폭을 변호한 게 그러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 쟁점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그렇죠. 보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앞도 몰랐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사건 이 사건은 지금 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럼 이 4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47사람이 다 조직원으로서 기소돼가지고 거기서 조직원이냐 아니냐 이 역할은 뭐냐 이런 걸 놓고 이제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자면 결국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조직원이라는 걸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입장에서 그 조직 사건 내에서 자기 피고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변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단 내 피고인한테 신경 쓰느라 우리한테 신경 쓰느라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었다. 이것도 그리고 내가 수척거리 사건을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수척거리 사건을 했대도 4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쓰는 사건은 그게 한 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억하시기가 용이했을 것 같고. 내 피고인한테 집중하느라고 몰랐다라는 거는 그렇게 막 재판 법정에서 여러 사람이 서 있게 되면은 내 피고인을 할 순서에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을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파악이 되거든요. 기록을 꼼꼼히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명은 좀 몽색해 보이네요. 그때 당시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기억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얼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취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취재 자체가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불리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BS의 제작진과 그 지휘 라인에 전화를 했던 것은 취재를 하지 말라든지 또는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있으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이었죠. 물론 제가 지나고 보면 제작진에게 전화를 하거나 한 것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 당시에 다 한번 공개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용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것이고, 그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언론사가 취재한 것이고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공개하려면 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계속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권한이 있으면 저는 공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내용들을 보시는지요? 만약에 본인이 우려했던 대로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갔다면 그동안에 이제 잘 해오셨던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또 대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전에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은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해 보입니다.